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민간임대주택 조합,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신고와 관련된 형사처벌이 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날 선고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꽤 의미 있는 판결이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본다면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 추진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조합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조합원 모집 신고해서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조합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서 조합원 모집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있는데 해당 협동조합이 직접 임대를 하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이 모집 신고 의무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조합이 임대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조합이 직접 임대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급심에서 계속 판단이 달라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회피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조합과 시행사를 구분하는 구조로 했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은 이 조합과 시행사를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3 조합원 모집 신고를 본다 하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포함한 3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 80% 이상 확보를 해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토지사용권은 80%를 확보를 해야 한답니다. 토지사용권 같은 경우는 보통 토지사용 승낙서가 있는데 토지사용 승낙서를 준다는 것은 대부분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수 완료가 된 것은 아니지만 매매 계약은 체결을 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주기 때문에 80%에 대해서는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사용 승낙서 80% 이상을 내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80% 이상 매수를 한 이후에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수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80% 확보를 해서 시작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토지를 전부 확보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 80%라는 것이 결코 낮지 않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80%를 확보하지 못한 곳들에서 이것을 어떻게 80%를 확보하지 않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볼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민이라고 할 것이지만 어떻게 본다 하면 어떻게 법을 한번 회피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그런데 이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 위반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률상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도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피해자를 막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신고 수리 전에 조합원 모집을 했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의미가 있어 보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보는 방향에 따라서 누구는 그래도 유효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무효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협동조합, 민간임대 사업 구조로 보면 A 조합이 있고 주식회사 B가 있어서 사업 제휴를 해서 C를 시행사로. 그래서 조합을 투자자로 규정을 하고 조합이 있고 면 C라는 시행사가 있고요. 그래서 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의 시행사가 아니라 별도의 시행사가 있고 조합은 단지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나아가는 거죠.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출자금은 신탁회사로 입금이 되긴 하는데 이 신탁회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C회사로 대여하는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사는 이 대여받은 금액으로 사업 비용을 사업비로 지출을 하게 되고 이 나머지 처음에 출자금을 납부했던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추후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C와의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보증금으로 일부는 이제 들어가서 보증금으로 메꿔지게 되는 이런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C는 건설 뭐 대지 취득, 인허가, 시공사 선정 뭐 사실상 모든 뭐 이 돈을 빼고 나서 나머지 모든 업무를 사실상 다 담당한다고 보면 되고 조합원들과 임대차 계약도 C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중에 임대인이 C 시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분리인지 아니면 사실상 어떠한 형태를 취하더라도 결국 이 A조합이라는 것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형태이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신고 대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조금 더 깔끔하게 살펴본다면 A조합 같은 경우는 투자자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여서 시행사에 대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회사 C는 시행사로 해서 모든 사업의 진행을 맡고 임대차 계약까지 하고 건설대지도 확보를 하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 사용권은 80%가 확보됐다 하면 이 주식회사 C가 직접 조합원 모집을 하든 아니면 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스스로 임차인을 직접 모집을 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이 C든 이 조합이든 사용권은 80%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투자자 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넘겨받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용권은 80%도 확보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이건 지역주택조합과 거의 마찬가지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지역주택조합과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절대 가입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민간임대주택 자체는 80%를 확보하면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20%에 대해서 공익사업 인정을 받으면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사실상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은데 애초에 이런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않고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어쨌든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임차인이 되는데 이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를 하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된다 치면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 하면 결국에는 이 돈을 뭐 날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이 돈이 이제 자금관리 신탁사로 들어갔다가 이제 이 돈을 대여금 형태로 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이제 시행사로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자금 흐름을 보이는. 사급심에서는 기존에 유죄가 났기도 했지만 무죄가 난 판결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협동조합 실제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보면서 실제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C이고 A조합은 단순히 투자자 지위만을 가지고 토지 취득이나 건축허가, 임대차 등 모든 실질적인 사업은 C 시행사가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C다. 그렇기 때문에 A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을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 임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에 대해서 신고 의무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합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조합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문서상에서는 발기인이라고 해서 이 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발기인을 모집한다라고 하면서 이걸 또 이중으로 또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D자금 회사를 통해서 이제 C한테 대여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조합원과 임차 계약도 C가 체결하고 향후 출자금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A조합과 C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추측, 뭐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추측만으로 처벌 규정 확대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A조합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 선고가 났던 것이고 꽤 이 판결이 여러 군데 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29일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실질적인 목적 중심 해석을 했는데 조합의 정관상 목적, 당연히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것이죠. 그리고 조합 가입 계약, 그리고 조합원 모집 공고 취지, 내용, 조합과 임대 사업자 간의 계약 내용 등 사실상 이 조합이 다 돈을 내주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조합에서 모집한 사람들을 임차인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합이 임대인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실질적인 목적들을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 여부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조합은 모집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민간임대주택법은 신고 의무자가 일정 호수 이상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지만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 구조상 별도 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목적이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한다 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이 돼요. 기존의 무죄 판결과 비교를 해본다면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임대하는 지위를 조합이 가졌어야 되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직접 임대 당사자인지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보았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단순 투자자였다라고 하지만 실질 목적이 30호 이상 주택 공급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의 역할과 마찬가지라고 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사업 시행자로서 임대 공급할 때만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죄다라는 것인데 직접 간접 방식으로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 목적이 있으면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유죄가 된다. 그래서
실질적 목적과 형태를 중시했고 법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해석을 해서 조합원 보호 및 투명성 제고 목적을 중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실질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직접적인 사업 시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을 하는 시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무지 신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판결 이후로는 이제 토지 사용권의 80% 확보 전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 금지가 확립되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요상한 방법으로 회피해 나가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실질적인 목적을 고려를 해서 유죄를 선고한 이런 법 해석에 따른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80%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고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합 시행사 간 구조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진행을 한 조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원 간의 계약이 무효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조합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 시행자가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80%를 사용 권한을 득해야 되는데 이 사용 권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매매 계약을 해서 최종적으로 매수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 80%를 확보하지 못한 조합 시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조합원들을 탈퇴를 하고 싶어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어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신고 모집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된 조합원과 조합사의 계약은 무효다라는 것을 아마 근거로 들게 되겠죠. 다만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이 승소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미 조합에 있던 돈은 전부 대여금으로 빠져나간 상황일 거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또 돈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또 대여금의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다툼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면서도 이 승소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회수를 못했을 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소송을 결정을 하셔서 진행한다든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자가 했을 경우에는 80% 사용 권한을 득한다고 하면 임대사업자로 이제 건축 허가를 얻어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임차인을 모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이 허가를 얻으려면 이 소유권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형태로 한다라고 하면 80%의 사용 권한 승낙서만 있으면 일단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모집한 돈을 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자금 확보를 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쨌든 80%가 확보된 곳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진행이 되는 곳들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80% 사용 승낙서를 한 다음에 일반 사업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굳이 민간임대주택 조합 형태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은 있어서 진행을 한 다음에 협동조합 형태로 진행을 한다면 제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할 조합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